이번 단어는 열처리 응용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 구조용 탄소 강의 열처리입니다. 자, 먼저 기계 구조용 탄소 강의 풀림부터 볼까요? 기계 구조용 하면 보통 우리 그 저탄소 강으로 말하죠. 아공석강 계열이거든요. 그런 계열의 풀림부터 봅시다. 이게 빨간색인데요. 펜이 잠깐만요. 자, 그래서 기계 탄소강의 풀림입니다. 풀림의 목적은 뭐 일반 풀림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 강. 그래서 냉간 가공이나 기계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한 거죠. 풀림 처리하면 거기서 경화됐던 것이 연화가 되는 거죠. 경화되어 있던 것이 연화가 되면서 기계적 성질이 이제 연화되면서 그런 이제 가공이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적 성질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치수 안정성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래서 이제 풀림 처리를 하는 거다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뭐 완전 풀림이 있고, 항원 풀림, 구상화 풀림, 응력직 제거 풀림 등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풀림에 해당되는 뭐 그런 것 등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완전 풀림 같은 경우는, 완전 풀림은 예를 들어서 아공석강은 AC 3점 이상이고 과공석강은 AC 1점 이상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가열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충분한 시간 유지하고 나서 그렇게 유지하고 나면 조직이 오스트나이트로 가오죠. 뭐 오스트나이트 단상 또는 오스트나이트하고 탄화물이 공존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공석강에서는 오스트나이트 단상, 요거는 전 과공석강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서는 천천히 냉각을 해서 강을 연화하는 거다. 이제 대부분 이 뭐 기계 구조용 강이라는 자체가 과공석강은 거의 기계 구조용 강으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과공석강 같은 경우는 기계 구조용 강이라, 이거는 대부분 공구강으로 사용합니다. 공구용 강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계 구조용 강에서는 탄소가 0.6% 이하만 이렇게 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구상화 풀림 같은 경우는 탄소량 0.6% 이상 공구강 등에서만 이렇게 실시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완전 풀림 했을 때 조직이, 우리 풀림 열처리에서도 뭐 배웠던 건데요. 한번 봅시다. 아공석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페라이트 조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층상에 폴라이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페라이트 플러스 폴라이트. 공석강은 폴라이트고, 과공석강은 시멘타이트하고 폴라이트죠. 자, 그래서 이제 기계 구조용 탄소강의 풀림 온도하고 풀림 경도를 한번 봅시다. SM 20C나 30C, 40C, 50C 등, 이제 20C 같은 경우는 탄소가 0.2%죠. 대략 0.2%. 그래서 탄소량을 보면 0.28에서 0.23. 30C 하면, 그래서 여기에 SM20 하면 요 20이 탄소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 하면 0.3%, 40 하면 0.4%, 50 하면 0.5%, 그 정도죠. 그래서 지금 탄소량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대략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이제 풀림 온도는, 요거는 전 탄소량이 많아지면 풀림 온도가 조금 내려가죠. 상태도 상에서도 봐도, 상태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8%, 723도죠. 723도. 여기가 A3 변태, A3 910도거든요. A3. 그러니까 요 곡선보다 한 30에서 50도 높은 곳에서 하는 거니까는, 탄소량이 적을 때는 온도가 높고, 탄소량이 많으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SM20C 같은 경우는 870에서 920도 사이, SM50C 같은 경우는 820에서 860 사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기계 구조용 탄소강으로 많이 쓰는 SM45C, 45C는 요거 중간이죠. 45C 같은 경우는 보통 풀림 처리 온도로는 보통 한 850도 정도 하고 있죠. 요거 사이에서. 자, 이제 풀림했을 때 경도는,
경도는 탄소량이 높을수록 경도가 또 커지죠. 경도가 커지는 이유는 펄라이트가 더 많이 나와서 그래요. 여기는 펄라이트가 조금밖에 안 나오고 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아까 여기 아공석강에서 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펄라이트가 많죠. 여기가 펄라이트가 많아지고 페라이트는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경도 값이 좀 커지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다음에 기계고정 탄소강의 불림 봅시다. 불림 같은 경우는 오스테나이트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공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공석강 같은 경우도 AC3, 그 다음에 과공석강은 ACM보다 약 50도 정도 높은 데서 하는데, 자, 이거 아까 여기에 풀림하고 차이점이, 온도 차이점이 아마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전 A1이고 여기가 A3면은 풀림 처리는 온도가 대략 요렇게 하고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이렇게. 근데 불림은 그렇게 되진 않죠. 불림은 요렇게 되죠. 요런 온도범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이 과공석강에서 좀 차이가 나죠. 아공석강은 똑같은데 과공석강에서는 불림은 여기로 하는 거고 풀림 처리는 요거보다 높은 온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림 처리하면은 불림 처리는 자, 열간 가공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커지거든요. 그거를 미세화시켜서 강의 기계적 성질을 좀 좋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불균일한 가공했을 때 이럴 때는 보면은 조직이 가공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국부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응력 같은 것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이때 이거를 불림 처리를 하면 이런 조직이나 내부 응력이 이렇게 제거되고 그래서 균일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불림하면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림하면은 이제 표준 조직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저탄소강 같은 경우는 피삭성, 절삭성을 말하는 거죠. 절삭이 잘 되게끔 그래서 피삭성을 향상시켜서 가공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처리가 또 불림 처리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저탄소강 같은 경우는 불림 처리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기계 가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탄소강 같은 경우 SM30C나 45C 같은 경우 불림 상태로도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담금질을 또 전처리로 이렇게 행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불림 처리 가열 온도가 풀림보다 조금 높아요. 조금 높은데 높은 이유는 그 풀림보다 냉각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최종 열 처리로 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SM45 같은 경우 불림 처리한 상태로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최종 열 처리는 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온도를 높여야 성분 원소 확산을 통해서 조직이 균일화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노멀라이징 온도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SM20C 같은 경우는 870에서 920도. 그 다음에 뭐 SM30도 850에서 900도. 그 다음에 40C는 830에서 880도, 50C는 810도에서 860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요 온도는 보면, 요런 온도는 보면 대부분 저거하고는, 완전 풀림 온도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완전 풀림하고는. 자, 그 다음에 기계 구조용 탄소강의 담금질이란 이제 급냉을 하는 거죠. 적당히 높은 데서 물, 기름 또는 폴리머 또는 뭐
염육등에다가 이제 급속에 냉각하는 거다. 그래서 담금질 온도는 AC3 또는 AC1 이상 35도 50. 그래서 담금질 온도도 이렇게 돼 있죠. 상태도상에서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요 부분. 여기서 이렇게 요 온도로 이렇게 가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요 온도를 안 지키고 담금질 온도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 담금질 한다 그러면 담금질 효과가 감소되고, 좀 높은 온도에 담금질 한다 그러면 경화는 잘 돼요. 경화는 잘 되는데 조금 마텐자이트 결정립이 좀 조대화됩니다. 그러면 해서 담금질 균형이 뭐 균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뜨임을 하고 나면 좀 인성 저하 현상이 좀 아주 뚜렷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높은 온도에 담금질하면 또 저런 것도 많이 발생하죠. 잔류 오스테나이트. 그래서 그 잔류 오스테나이트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 시간이나 유지 시간이 풀림이나 불림보다는 좀 짧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요쪽으로 전체 조직이 오스테나이트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냉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풀림이나 불림 같은 경우는 조직 균일화니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충분한 시간 유지하고 있는데 담금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담금질 할 때 열처리 제품의 형상 또는 뭐 가열로 구조 또는 장입 방법 등을 고려해 갖고서는 가열이나 유지 시간을 적당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제는 주로 이제 물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탄소광 같은 경우는 조금 전 경화능이 많이 떨어지죠. 경화능이라는 얘기는 저런 걸 말하는 거죠. 얼만큼 경화가 되는가, 경화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경화 정도, 경화 깊이 능력, 경화가 되는 능력을 이제 경화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화능이 좋으면은 예를 들어서 경화능이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깊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경도라고 하면, 경화능이 나쁜 거는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경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경화능이 좋은 거는 안쪽으로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깊이가 이 정도일 때요. 이 정도일 때 봅시다. 그러면은 경화능이 나쁠 때는 경도가 이만큼 뚝 떨어지는데 경화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도 높은 경도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경화능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탄소광 같은 경우가 이 경화능이 나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탄소광이거든요. 빨간 것이 탄소광 같은 경우고, 요 파란 것이 이제 합금광 같은 경우죠. 각종 합금광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탄소광은 경화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윤행을 하면은 냉각 속도가 느리면은 이 안에까지도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윤행을 하는 것보다는 윤행을 하지 않고 이제 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탄소광 열체될 때는 반드시 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탄소광 같은 경우는 합금광에 비해서 이 담금질 변형 같은 거, 여기에 이제는 아까 합금광하고 비교할 때 이제 합금광은 좀 윤행을 해도 되는데 탄소광은 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담금질 변형이라든지 담금질 균열에 이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금질 부품의 형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형상에 따라서 뭐 냉각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양에 따라서도 어떻게 냉각을 할 건가, 그런 거를 형상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복잡한 형상의 부품이나 또는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부품 같은 경우 순행을 하면 담금질 균열이나 변형이 발생하죠. 근데 이제 윤행을 하면 담금질 균형이나 변형은 개선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윤행을 하다 보면 경화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윤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요런 걸 하다 보면 경화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윤행을 하려면 좀 탄소량을 높은 강중에서는 이렇게 윤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낮은 강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균열이나 변형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당금질 온도를 볼까요? 당금질 온도를 보면, 자, SM30C 같은 경우 뭐 850에 900도, SM 이제 45도 같은 경우 820도, 870도, 그러니까 대략 850도죠. 그러니까 온도도, 이거 역시 온도도 보면은 아까 저 앞에서 있던 뭐 불림이나 풀림이나 그 온도하고 거의 약간 뭐 유사합니다. 조금 많이 유사해요. 그리고 이제 가열 시간 같은 경우도, 가열 시간은 요 두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께별 가열 시간이 25mm일 때는 1시간, 그 다음에 50mm일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75mm일 때는 1시간에 또 역시 1시간 반, 그 다음에 유지시간, 그 온도가 됐을 때 유지시간은 25mm당 0.5시간, 이것도 0.5시간, 그 다음에 이거는 1시간,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열 시간하고 유지 시간은 어느 정도 좀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네 번째, 뜨임입니다. 당금질을 하고 나면 저는 반드시 뜨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뜨임의 목적에서도 보면 강의 특정한 값의 기계적 성질을 얻거나, 그 다음에 당금질 응력을, 특정한 값의 기계적 성질을 얻거나 당금질 응력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변형을 방지하기 때문에 치수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당금질 한 다음에 다시 재가열해서 반드시 뜨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뜨임은 대부분 당금질한 제품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용접 또는 성형을 했다, 그래서 기계 가공으로 생긴 응력이 있다, 이럴 때도 이제 역시 뜨임 처리를 해서 제거를 하는 거고, 또는 뭐 당금질에 생긴 조직을 변태 또는 석출 진행시켜 갖고서는 안정한 조직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잔류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소시켜서 이제 기계적 성질이나 인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제 방법은 당금질한 강을 A1 변태점 이하 온도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냉각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보통 그 뜨임 범위는 한 550에서 600도 이런 정도로 하곤 하는데, 자, 이 뜨임 시 유의사항이 조금 있죠. 옆에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금질한 다음에 상온까지 냉각하면은, 그래서 만약 당금질을 했다, 그래서 상온까지 냉각됐다, 그러면 곧바로 뜨임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제 균열이나 변형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00도 부근에서는 뜨임 지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런 것이 이제 청열 지성에 해당되는 거죠. 청열 지성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료 가열할 때, 이것도 역시 가열할 때도 역시 뭐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역시 산화및 탈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유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과 경도는 강의 조성, 그 다음에 열처리 조건에 따라서 조직이나 경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뜨임 치성이 몇 개가 있습니다. 뜨임 치성이 보면 몇 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당금질한 강을 어느 온도 구역에서 뜨임하면 충격값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인데, 이제 우선 맨 처음에 200에서 400도 부근에서, 대략 한 300도 부근이거든요. 거기서 뜨임하면 충격값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무리 냉각을 뭐 천천히 냉각하고 또는 뭐 급냉을 하든 그 냉각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뭐 이런 온도 구역에서 뜨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300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 뜨임 지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강이나 기타 이제 니켈 크롬강 같이 구조용 합금강에서 나타나는데 575도에서 할 때 하는 575도 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575도 부근에서 나타난다 해서 575도 지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거를 여기서 선행하거나 또는 375에서 575 범위에서 오랜 시간 뜨임하고 나서 그때 이제 급냉했을 때 충격 인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575도 지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요 니켈 크롬강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 뜨임 지성이 대부분 전 요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크롬강 뭐 망간 크롬이 들어갔을 때 망간 또는 뭐 주석 뭐 SB 비스무트 뭐 P 이런 것 등이 있을 때인데 이제 P 같은 거는 요 현상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합금원소가 있을 때 이런 화합물이 석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뜨임 지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전 요 기계 요런 요 니켈 크롬 강의 요 구조용 강의 그 뜨임 지성 방지를 하려면 아마 뒤에 구조용 강에서 별도로 나올 겁니다. 별도로 나오거든요. 거기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은 요 뜨임 지성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뜨임에 따른 성질의 변화 특징을 봅시다. 경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뜨임 온도가 높아지면 경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뜨임 온도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A1 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열하고 폴라이트를 가열하면은 오스트나이트가 됐다가 당금질을 하면은 마텐자이트가 되죠. 마텐자이트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뜨임을 하면은 뜨임할 때 뜨임 온도에 따라서 틀려지죠. 대략 한 200에서 400도 사이 200에서 400도 사이에서는 투르스타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400에서 600 사이는 소르바이트가 나오고 600 이상에서는 다시 도로 폴라이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폴라이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경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거죠. 그래서 뜨임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뜨임 온도가 높아지면 경도가 감소한다. 왜냐면 마텐자이트에서 투르스타이트로 그 다음에 소르바이트로 그 다음에 펄라이트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펄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경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때 대략 한 200에서 300도 정도로 뜨임하면 강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납니다. 경도는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지는데 강도는 여기서 가장 높아져요. 그래서 경도하고 강도하고 약간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그 이후 그 온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 같은 경우는 100도에서 200도씨에서 뜨임하면 연식률이나 단면 수축률이 좀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뜨임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이 값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전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뜨임 온도라고 그래요. 뜨임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아지면은 경도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감소하죠. 얘는 경도요. 그 다음에 강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0, 200,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강도는 대략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얘는 전 강도요. 그 다음에 연신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는 전 연신율.
그래서 뜨임 온도에 따라서 경도는 계속 감소를 하는 거고 강도는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를 하는 거고 연신율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던 요 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200도 이하에서는요 요 베타 마텐자이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00에서 400 사이에서 트로스타이트, 그 다음에 요 400에서 600 사이에서 솔로바이트가 나오고, 이 이상에서 폴라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베타 마텐자이트는 뭐냐, 이게 평상시 요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파형이라는 게 있고 알파형과 베타형이 있습니다. 알파형과 베타형 마텐자이트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알파형하고 베타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안정도 같은 경우 얼만큼 안정한가, 안정도는 베타형이 이거는 작습니다. 작다, 여기는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식 정도, 부식도라고 하거든요. 부식은 얘는 작다, 얘는 크다. 그 다음에 전기 저항 같은 경우, 전기 저항이 얘는 크다, 얘는 작다. 그 다음에 경도 같은 경우, 얘는 경도가 크다, 얘는 조금 떨어집니다. 작다. 그 다음에 자성도 얘는 약하다, 얘는 강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 구조가 좀 틀립니다. 결정 구조가 요게 좀 중요해요. 결정 구조가 알파형은 얘는 BCT 구조입니다. 얘는 베타형은 BCC 구조예요. BCC 구조. 자, 그러면은 요 결정 구조가 BCT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보다 요 테트라고란이기 때문에 테트라고란은 이렇게 생긴 거죠. 테트라고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쪽 축이 길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형이라고 그러면 베타형은 요렇게 생긴 거죠. 요게 다시 원래 축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요만큼 원래 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됐다가 도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거든요. 요것이 이제 베타형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광을 담금질을 했을 때 생성되는 조직 중 가장 단단한 조직은? 자, 조직 중에서 가장 조직이 단단한 거는 일단은 시멘타이트입니다. 시멘타이트인데, 근데 시멘타이트가 없지요. 근데 이제 담금질을 했을 때니까 열 처리했을 때 나오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마텐자이트가 가장 단단하죠. 그 다음에 트로스타이트, 소르바이트, 오스트나이트 이런 순위로 갑니다. 여기서는 마텐자이트죠. 자, 여기에 밑에 보면 그 조직의 경도 순서가 있거든요. 시멘타이트가 가장 단단하고, 그 다음에 마텐자이트, 트로스타이트, 소르바이트, 펄라이트, 오스트나이트, 그 다음에 페라이트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저기 베이나이트 같은 경우는 요 사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베이나이트가 들어가요. 여기는 베이나이트가 경도로 보면 메탄자이트와 트로스타이트 사이에 있는 것이 베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순서를 영어로 이렇게 외워두세요. C, M, T, S, P, A, F 이렇게 CMT, SPAF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제 베나이트가 들어간다면 요 M과 T 사이에 베나이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전 CMBT, SPAF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조직은 열 처리에서는 가장 단단한 조직은 여기 담금질 했을 때 나오는 거 마텐자이트다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구조용 탄소광의 두께가 57mm이다. 담금질 유지 시간은 계산하는 얼마인가? 단 유지 시간은 25mm당 30분이다. 그러면은 자 25mm당 30분이죠. 25mm당 30분인데 57mm인데 몇 분인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 x는 이렇게 되죠. x는 30 곱하기 57을 25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30 인정을 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면 뭐 68.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